안녕하세요, 이정철 약사입니다. 자, 오늘은 잘 낫지 않거나 또는 자주 재발을 하는 그런 만성 구내염과 설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구내염에 걸리면 어떻게들 하시나요? 보통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시고 그에 맞는 적합한 약을 처방을 받아 복용을 하시거나 또는 약국으로 바로 가셔서 알보칠이라든가 오라메디, 아프니벤큐액 등의 외용제를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약들은 사실 대증요법에 해당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회성의 구내염 치료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 본인이 평소에 자주 재발을 하거나 잘 낫지 않는 그런 만성 구내염 상태라면 이제는 조금의 다른 식의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구내염은 그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 보여도 이것을 유발하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정리한 것을 띄워드릴 테니까 이 부분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해 보시면서 만약 본인이 이 중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근본적인 부분을 케어하려는 노력이 필수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은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구내염과 설염이 평소에 이유 없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가 부족한 부분이 과연 어떤 게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고 이것을 채워주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비유를 좀 해보자면 병원에서 약을 처방을 받거나 약국에서 외용제를 사서 사용을 하는 것은 일단 불이 났으니까 그 불을 끄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영양요법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거나 그리고 평소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좀 좋게 교정을 해주는 것은 앞으로 불이 잘 나지 않도록 그렇게 환경을 좋게 개선을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약국에서 만성 구내염 상담 케이스가 꽤 많이 있는데요. 이런 노력들을 했을 때 좋아진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하는 만성 구내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연을 포함한 미네랄입니다. 우선 아연 부족과 아프타성 구내염의 재발은 서로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은 꽤 많은 편입니다. 실제로 아연의 기능을 보면 면역계를 강화하고 상처 치유 및 조직 복구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있는 만큼 구강 건강에도 꼭 필요한 미네랄이 되겠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연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미네랄들을 한꺼번에 종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전반적인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고 체내의 여러 가지 다양한 효소 반응을 활성화시키는데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평소 만성 피로감이 있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고 느끼면서 잦은 구내염까지 있는 분들이라면 꼭 이런 종합 미네랄제 보충이 필요한데요. 커피와 차 문화가 발달하고 음주와 스트레스가 일상이 된 이런 요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 성분이 저는 종합 미네랄제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슘, 마그네슘 등의 다량 미네랄과 아연, 셀레늄, 요오드, 구리, 망간, 크롬 등의 미량 미네랄의 이런 조화로운 보충을 꼭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따로 만든 비타민 B군 제품들 비교 영상의 앞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타민 B군 중에서 특히 B2번, B6번, B9번, 그리고 B12번이 구내염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논문들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흔히들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라면 피곤해서 구내염이라든가 설염이라든가 이런 구각염이 생긴다라고들 하잖아요. 이런 만성 피로감은 이런 비타민 B군과 앞에서 말씀드린 종합 미네랄의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메트포르민 성분의 당뇨약, 항생제, 위산분비 억제제, 여성 호르몬제, 이뇨제 등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 중이신 분들이거나 평소 잦은 음주를 하는 분들이라면 특히 더 비타민 B군의 결핍이 우려될 수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철분입니다. 철분 역시 평소 구강 건강의 유지에 필요한 영양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철분 부족 빈혈이 재발하는 아프타성 구내염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인자 중 하나라든가 혈청 페리틴 부족이 반복되는 구강 궤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논문 역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철분은 세포의 재생이라든가 조직의 원활한 신진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 구내염과 설염이 자주 재발을 한다든가 잘 낫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재생 주기가 짧은 이 구강 점막은 철분의 일시적인 부족에도 비교적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빈혈인 분들은 특히 더 신경 써서 평소에 체크를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꼭 검사상 빈혈이 아니더라도 평소 구내염과 설염이 자주 재발을 한다라고 하면 혹시나 내가 철분이 부족한 상태는 아닐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건 제 상담 케이스인데요. 꽤 오랜 기간 만성 구내염과 설염을 앓고 계신 분이셨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평소에 붉은색 살코기와 계란을 전혀 드시지 않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백질과 육류 섭취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실 것을 신신당부를 드렸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분의 경우에는 이런 철분과 단백질의 공급이 굉장히 주요를 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채식을 하는 경우 외에도 평소에 다이어트를 한다든가 생리량이 많은 여성분들, 그리고 엔세이드계 소염 진통제나 제산제를 오랜 기간 복용을 하는 경우에도 이런 철분 부족이 우려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평소에 본인의 식단에도 신경을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베타글루칸과 프로폴리스입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평소 제가 약국에서 비타민 D와 유산균과 조합을 해서 면역 관리에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는 것들인데요. 이 베타글루칸은 대식세포, T세포, NK세포 등 우리 몸의 주요 면역인자들의 활성화를 통해 면역력을 높여주기도 하고 면역세포들의 균형을 맞춰서 알레르기 관리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폴리스는 강력한 항균 작용을 비롯해 항염증, 면역 증강, 항산화 효과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성분이고요. 사실 이 두 가지는 구내염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기보다는 평소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여기저기 자주 아프면서 동시에 구내염이 자주 재발하는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해보시면 분명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프로폴리스와 베타글루칸 모두 이 원료 회사에 따라서 질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성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충분히 연구가 많이 되어서 임상적으로 그 효능에 대해서 근거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원료 회사의 제품들을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는 잘 낫지 않는 염증, 만성염증, 그리고 피부나 상처, 점막의 회복 등에 제가 즐겨 쓰는 성분들인데요. 원래 항산화제가 활성산소로 인해서 조직이나 세포가 손상을 받고 노화되고 상하는 것을 막아주는 물질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구내염이 자주 재발하는 사람들의 경우 산화적 스트레스 인덱스가 매우 높았고 반대로 항산화 수치는 낮더라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항산화제는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사용했던 것은 글루타치온과 셀레늄의 콤비입니다. 다른 영양 성분들과 조합을 해서 구내염 관리에 사용을 했었을 때 효과가 꽤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로 잘 케어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라면 항산화제 사용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잘 낫지 않거나 자주 재발을 하는 만성 구내염 또는 설염의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영양요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상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구내염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혹시 없는지 일단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평소에 본인의 몸 상태라든가 식습관, 생활습관 등에 문제가 있던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잘 관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